여보, 어머니 농지 시세 알아봤어? 응, 개발 계획 있다고 하더라고. 5억은 받을 수 있대. 우리가 그걸 미리 받을 수는 없을까? 가게 확장하고 싶은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 그 명목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순자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첫째는 귀찮아서 버리려 했다면 둘째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죠. 다음 날 새벽, 순자님은 소리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져온 짐조차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더 맑은 내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기대,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한 분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만 68세가 된 김순자님입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요. 40년간 농사를 지으며 세 자녀를 키워내신 분입니다. 순자님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21살의 중매로 시집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논과 밭을 일구며 살았죠. 남편은 착했지만 술을 좋아했고 집안 살림은 거의 순자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논일하고 그러다 첫째를 가졌는데 입덧이 심해서 토하면서도 일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네요. 순자님은 자식들을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고 합니다. 장남 기철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차남 기현이는 장사 수완이 있었으며 막내딸 미영이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애들 학비 대느라 품팔이도 많이 했어요. 남의 집 고추 따기, 마늘 까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그래도 우리 애들 공부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막내딸 미영이의 의대 합격 소식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죠. 미영이가 전화로 엄마, 나 의대 붙었어. 하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논에서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옆에서 일하던 동네 분들이 다 축하해 주시고 남편과는 늘 자식 자랑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둘이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 자식들 미래를 그리곤 했죠. 당신 우리 자식들 보면 참 뿌듯하지 않소?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는 자식들 덕도 좀 보면서 살아볼까 해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은 논에서 일하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시간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아프게 다가왔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보하고 부르다가 깜짝 놀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녁 때 되면 남편이 들어올 것만 같아서 자꾸 대문만 보고. 하지만 순자님은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자식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장남 기철이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차남 기현이는 인천에서 식당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미영이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식들 잘 되는 걸 보면서 힘을 냈어요. 특히 명절 때 다들 모이면 손주들 제잘 되는 소리에 집안이 떠들썩해서 좋았죠. 마을에서의 일상도 바빴습니다. 이장님 댁의 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일과였고 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도 다녔죠. 글씨를 배우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버스 번호도 읽을 수 있고 은행에서도 혼자 일 볼 수 있고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순자님의 장아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이었습니다. 특히 마늘장아찌는 복지관 장터에서 늘 먼저 동이 날 정도였죠. 비법이요? 그건 말해줄 수 없어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아직 안 알려준 비법인데.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건강 악화가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오랜 농사일로 인한 관절염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집 숙자 씨가 우리 집에 있어서 바로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관절염에 당뇨까지 있었던 거죠. 의사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든 생각이, 이제 자식들한테 의지해야 하나 하는 거였어요. 고민 끝에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검사도 받고 잠시 쉬었다 가고 싶다고. 어머니,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순자님은 밤새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장남이 좋아하는 깻잎장아찌, 며느리가 좋아하는 열무김치, 손주들 반찬까지. 기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깻잎장아찌를 참 좋아했거든요. 밥 한 공기를 그걸로만 다 먹을 정도였어요. 서울행 버스를 타면서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병원도 가고 손주들과도 오순도순 지내다 올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까지 했죠. 하지만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순자님의 가슴은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중 나오기로 한 아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거기서 택시 타고 오세요. 무거운 짐을 들고 택시를 타면서도 순자님은 아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파트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영 반갑지 않았죠.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방은 저쪽이에요. 손주들은 학원에 갔다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님이 정성스레 준비해온 반찬통은 냉장고 구석에 던져지듯 들어갔죠. 첫날이라 그런가. 다들 바쁜가 보다. 하지만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이면 모두 바쁘다며 나가버리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손주들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크고 바빠요. 할머니처럼 시골에서처럼 그렇게 놀 시간 없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조르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간단히 차려놓은 식탁을 채 치우기도 전에 일어났고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거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죠.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도 순자님은 집안일이라도 도우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아니, 어머님. 그거 세탁소 가져갈 옷인데 다 구겨졌네요. 미안해. 도움이 될까 해서. 밤이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 깔린 작은 방에서 뒤척이다 보면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실까요?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긴 힘들잖아. 요양원은 어떠세요? 거기가 오히려 편하실 것 같은데. 순자님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젖먹이 아들을 업고 밭을 매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자랑스레 교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에 함께 펑펑 울던 그날. 일주일 후 순자님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아니다. 내가 있으면 너희들 불편할 것 같아서. 떠나는 순자님을 배웅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출근했다며 얼굴도 보이지 않았죠. 이번에는 차남을 찾아갔습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하는 둘째는 겉으로는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었는데. 처음 이틀은 정말 좋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손주들도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할머니 드리려고 뒀어요. 어머님, 이거 허리에 좋다는 약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순자님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르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둘째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림이 빠듯해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더구나 어느 날 밤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들은 둘째 부부의 대화였죠. 여보, 어머니 농지 시세 알아봤어? 응, 개발 계획 있다고 하더라고. 5억은 받을 수 있대. 우리가 그걸 미리 받을 수는 없을까? 가게 확장하고 싶은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 그 명목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순자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첫째는 귀찮아서 버리려 했다면 둘째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죠. 다음 날 새벽 순자님은 소리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져온 짐조차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춘천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님은 끊임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아들을 낳던 날,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낳으셨다면서요? 아이고, 복 받으셨네. 둘째를 가졌을 때는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빌었던 기억도 났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면 좋겠다. 형제가 있어야 의지가 되니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자식들인데 춘천으로 돌아온 순자님은 한동안 방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도 문 밖에서 돌려보냈죠. 그런 순자님을 일으켜 세운 건 옆집 경숙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문 좀 열어봐. 내가 내 살림 도와줄게. 경숙 할머니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었죠. 순자야, 나도 처음엔 내처럼 그랬어. 근데 사람 인생이 그렇더라.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경숙 할머니의 권유로 순자님은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부터였죠.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내가 담근 장아찌를 맛있게 드시던 분들이. 특히 마을 이장님 댁 며느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마을에서 장터를 열려고 해요. 어머님 장아찌가 그렇게 맛있다고들 하시는데 한번 내다 팔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다가 장사라니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난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아요. 처음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장아찌 맛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용기를 내어 첫 장터에 나갔습니다. 마늘장아찌, 깻잎장아찌, 무말랭이 장아찌. 평생 가족들을 위해 담가왔던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손도 떨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그래도 이장님 댁 며느리가 옆에서 도와줘서 힘이 났어요. 예상 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마늘장아찌는 오전에 금세 동이 났죠. 이거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너무 맛있네요. 저는 시집 와서 처음 먹어본 건데 친정엄마 장아찌 맛이에요. 첫 장터의 성공은 순자님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에서 번 돈을 세어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로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주문이 늘어날수록 일손이 부족했죠. 그때 경숙 할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같이 하면 어떨까? 나도 김치 담그는 건 자신 있는데. 여기에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어요. 경숙이 언니, 복자네, 말순이, 그리고 옥순이. 다들 외롭게 지내던 분들이었죠. 각자 잘하는 것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순자님은 장아찌를, 경숙 할머니는 김치를, 복자 할머니는 된장과 고추장을 맡았죠.
말순 할머니는 손이 야물어서 포장을 담당했고 옥순 할머니는 숫자에 밝아 장부를 맡았습니다. 우리끼리 할매네 밥상이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우리 할매들이 정성으로 만든 반찬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장터뿐만 아니라 근처 식당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식당 주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고 어디서 했냐고 자꾸 물어본다고. 특히 순자님의 마늘장아찌는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인근 면사무소 직원들도 퇴근길에 들러 사가곤 했죠. 비법이요? 40년 농사 지으며 익힌 거예요. 마늘을 언제 심고 언제 거두는지 그게 다 맛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지만 수입보다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할매들이에요. 오늘은 뭘 만들까? 이번엔 어떤 재료로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거워요. 할매네 밥상은 단순한 장사를 넘어 마을의 새로운 모임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랑방 같은 곳이죠.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재료 다듬으며 수다 떠는 게 일과가 됐어요. 옥순이가 손주 자랑하면 말순이는 또 자기 손주가 더 낫다고. 그러다 웃고 그러다 울고. 특히 매주 금요일은 할매네 밥상의 특별한 날입니다.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초대해 점심을 대접하는 날이죠. 우리도 힘들 때 이웃들 도움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돕고 살아야지. 처음에는 5명 정도 오시던 것이 이제는 15명까지 늘었습니다. 반찬을 싸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할매들이 만든 반찬 먹으면서 울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돌아가신 마누라 생각난다고. 그때부터 우리가 특별히 더 챙겼죠. 수익금은 공평하게 나누되 일부는 항상 따로 모아둡니다. 연말에 마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기 위해서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값지죠. 놀라운 건 이런 활동이 할머니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까 무릎도 덜 아프더라고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경숙 할머니는 당뇨약 복용량이 줄었고 말순 할머니는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옛날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첫째와 인천의 둘째였죠. 어머니, 이제야 찾아뵙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줄 몰랐어요. 순자님은 담담하게 자식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 서운하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 삶을 찾았으니까. 아들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전과 달리 당당해진 눈빛, 활기찬 목소리. 장터에서 내 반찬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 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자식들은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순자님은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동안 너무 너희한테만 매달려 살았나 봐. 최근에는 마을 장터가 더 커져서 군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매네 밥상을 마을의 대표로 육성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욕심 안 부려요.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끼리 즐겁게 이웃들과 나누면서. 할매네 밥상은 이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홀몸 어르신이 합류하셨죠. 우리도 처음엔 다들 서툴렀어요. 근데 이제는 한 식구가 됐죠. 그이도 곧 적응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할머니들은 일찍 나와 재료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아찌 담그는 냄새에 김치 버무리는 소리,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퍼지죠. 이제는 자식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일도 없어요. 오히려 내일 뭘 만들까? 새로운 메뉴는 뭘 해볼까? 그런 생각하다 잠들어요. 순자님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바쁨입니다. 우리 할매들끼리 약속이 있어요. 건강할 때까지 계속하자고. 그리고 우리처럼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 많이 도와주자고. 이것이 68세 김순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를 딛고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일궈낸 모습이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맑은 내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